조형 미술학 박사인 그는 18회에 국내외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무궁화미술대전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연변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양국의 도자 문화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경주에 자리한 장작 가마 서동료에서 작업 중이다. 올해는 내가 도자기에 입문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며 장작가마를 운영하며 20년이 되는 해이고 60번째 소송을 마친 해이다. 또한 내 나이도 60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양에서 60은 끝이며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40은 부록을 의미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얄팍한 식견으로 세상을 가벼이 볼 만큼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우를 도말 시기로서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나이임을 의미하며 그만큼 유혹이 많은 시기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스스로도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마 앞에 서면 아직도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은 어렵기만 하다. 덜 좋겠어. 근데 화두가 이제부터는 만들어지는 성격. 차오라 불리기도 하는 다과는 산차로 만들어진 녹차를 우려 마시는 작은 주전자의 형태를 말한다. 차를 마시는 방법은 차를 제조한 제다 방법에 따라 다르고 차를 마시는 음다의 방법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하다. 주로 녹차를 산차로 마시는 방법에 이용되는 차오는 그 크기가 작지만 작은 크기에도 다관의 기능은 물론 작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조형과 색감을 표현해야 하기에 큰 화병이나 조형 작품보다 더 까다롭고 빚어내기가 더 어렵다. 원래 우리는 사발을 다용도로 쓰이지만 근래에는
보통 가루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그릇을 일컫는 고유명사로 사용한다. 가루차를 마시는 사발의 선택은 포차의 방법에 따라 형태와 장식 그리고 색감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사발의 색상과 형태에 따라 연두빛 포말과의 색의 대비를 감상하기 때문이다. 사발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은 작은 사발을 만드는 공정과 이치가 세상에 소용되는 사물들의 이치와 모두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물에 담겨진 빛깔, 형태, 웅장함, 자연스러운 선 등 다양한 감상 요소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성까지도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연두색, 녹차가 담긴 사발에 비춰진 하늘빛까지도 사발이 가진 기능임을 알아야 한다. 16세기 일본에서 형성된 와비사비다도의 규율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만든 기물들로 다양한 색상의 왕과 어우러지는 연두빛 가루차를 보는 즐거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한 잔의 녹차를 마실 때에도 차나무의 송심과 단홍의 수고와 차를 나누는 벗들의 기쁨을 함께 공경하고 감사해야 함이 올바른 차 마시는 법이며 바른 마음을 위한 차 마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 항아리를 설명합니다. 두 개의 사발을 마주하면 항아리가 되고 이 항아리를 조금씩만 변형하면 다양한 형태의 항아리들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때를 달면 다관이 되고 목을 길게 늘리면 꽃병이 되지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담겨진 항아리 만병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이 탄생됩니다. 전체 운행의 조화로 밀물과 썰물이 있어 파도를 만들듯이 바람이 일듯이 어느 작은 기운으로 또 다른 기운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지요. 그 음과 양은 태극으로 음과 양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인간은 삼태극으로 설명되고 디자인되어졌지요. 우리의 국기처럼. 그리고 새 생명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당초문이 되고 아른 후보가 되고 생명윤회의 사상이 되어 디자인으로 유럽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각기 다르다. 어떠한 사물을 보임으로 해서 소유자의 내심과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같은 수준의 학습과 교양에 따라 말이나 글로 전달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은유와 암시를 통해 함께 교류하며 즐겼다.
사람을 알아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료를 이해해야만이 성용을 할 수 있고 기능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기본이 능숙하여야 길게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거리 선수와 단거리 선수가 호흡을 달리하듯 풀과의 놀이도 다름이 없다. 우선 도자기는 열처리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 시대의 불은 얼마나 큰 요소였을까요? 아마 권력을 잡거나 권력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의 절대적 조건이었겠죠. 열처리 기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자기는 그 열처리 기법의 가장 좋은 예로서 가까운 자연에서 재료를 얻고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등 유용한 물건 등을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모든 예술 중에서 작가의 마음대로 마무리가 불가능한 유일한 작업이지요. 그래서 더 추리하고 계산하고 더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좋은 도자기는 철저한 분업과 절대적인 경제력의 후원으로 탄생됩니다. 명품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납니다. 신이나 절대자의 공덕과 장엄의 극대화를 위해 기획된 철학적 디자인으로 시작하여 각 분야의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완성합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명품들의 철학적 디자인에는 세상 모두를 위한 기원이 담아져 있습니다. 절대자들은 물론 죽은 자와 산자 그리고 저 먼 곳에 있는 모든 것, 존재와 비존재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말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자연물은 물론 그들에게도 영혼 혹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생에서 잘 살아낸 영혼들은 잠시 윤회의 겁에서 벗어나서 비존재로 머물러 있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불화, 불상, 종, 탁과 불교용품들과 많은 도자기와 그림 등에 그려진 문양들은 사상가들의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입니다.
기존의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이용하여 힘에 의해 억압되고 변형된 형태 또한 자연스러운 선으로 표현된다. 보통의 디자인이나 설계 등에서 동물이나 식물 혹은 인체 등 자연의 선에서 많이 차용되는 이유는 자연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보는 사물들이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차용된 형태를 보며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상품화된 사물을 대하고 사용한다. 해면의 경우에도 사각 혹은 둥글게 규격화, 비례화, 정형화된 상품의 형태를 보이면서도 사용 중에 보이는 다양한 선과 형태의 변화를 나는 매우 흥미롭게 관찰하였다. 힘에 의해 곡선이나 직선 혹은 불규칙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 점토가 그렇듯이 해면 또한 나의 손에서 재미있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대칭형에서 오는 즐거운 놀이의 하나이다. 동양 정신을 표현하는 산수화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 살고 싶은 인간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가까이서 진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산수화를 즐겼고 도자기를 화선지로 삼아 그린 것 같다. 이러한 그림들은 평면적이었으며 고대로부터 입체화하기 위해 목의 농담을 이용한 원근법, 그리고 생략하고 함축하는 등의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오늘날은 도자기의 표면에 바위와 산, 그리고 물 위의 섬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단순화시킨 꽃의 형태를 배경으로 산수화를 문양과 질감으로 선택하여 입체적으로 장식하였다. 가루차를 마시는 그릇으로 설계되었으며 차환의 기능성과 함께 자연의 일부를 다원에 담아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자연과 함께 하려는 동양 정신을 담아 장식적 기능을 충족하였다.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들의 도전은 즐거움이어야 한다. 우리 결여와 민족의 꽃이며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소재로 간결하고 입체적으로 장식하였다. 다랑아리와 매병 등 생명의 근원인 물과 달의 의미가 담긴 형태에 조형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포용성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였다. 작업했던 것을 정리도 하고 그 새로운 작업들에 대한 것도 연구하는 기회가 됐고 뒤돌아보고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더구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대화 중에 내가 가야 할 길도 다시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서 뜻이 깊었습니다. 올해는 내가 도자기에 입문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며 장작가마를 운영하며 20년이 되는 해이고 60번째 소송을 마친 해이다. 또한 내 나이도 60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양에서 60은 끝이며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코로나 시절이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지 못하시니까 그런 것들 격려해 주시고 한 것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제 스튜디오에 전시장에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해 줌으로 해서 제 속에 있던 응어리 같은 것들이 풀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를테면 전통 기물들을 현대화시키면서 장작가마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든가 그 점토에서부터 소상까지를 한 작가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돋보이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단 외국 작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자기 문화 알리는 것들도 제가 해야 할 큰 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정도 즐거워야 된다, 그 뜻이죠. 과정까지 즐기지 않으려면은 도자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요. 일단 가마 문을 열었을 때 몇십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작품은 누가 봐도,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이 봐도 어른들이 보고 전문가든 문외한이든 그 작품들을 딱 골라내요. 그 작품들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이제 기쁨이 있고,